백령도에서 3일 동안 국정원을 통해서 가 있을 때에 국정원에서 강사를 오신 분이어서 그래서 북한 실상을 잘 알기도 하지만 신앙생활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지난달에 저희 교회와 주님함교회와 신전주교 3개 교회를 이렇게 인도해서 이렇게 섬겼어요. 그래서 또 우리 김철동 목사님, 또 어제는 우리 그 효자동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2008년도에 북한에서 탈북해서 라오스를 통해서 6개월 만에 한국에 와서 북한에서 어린이 유치원 선생님 하셨고요. 아버님이 교수셨는데 지금 소천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학부과정을 마치고 지금 대학원에서 교육행정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을 준비해서 앞으로 교수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햇볕을 아직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시집을 못 갔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에서 햇볕을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꽤 됐어요. 그래서 내가 중매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성광기 김철동 목사님이 또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아마 1시간 조금 시간 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북한의 실상, 그리고 본인이 이제 한국에 오셨으니까 여러 가지 선교의 비전도 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얘기하면 안 되고, 그래서 지리를 잘 몰라서 제가 이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나오셔서 귀한, 그 다음에 북한에서 김정숙 대학, 인류대학이죠. 거기서 공부도 하셨고, 그래서 하이클라스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섬기는 가운데 있고, 또 서울 정릉교회, 역사가 있는 교회죠. 미아리 그쪽에. 거기서 통일 선교, 근데 아까도 김철동 목사님이 통일 선교사라고 업그레이드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막 그러면서 막 하시더라고요. 나오셔서 우리 귀한 은혜의 말씀, 간증의 말씀, 북한 실상, 한국에 대한 선교의 비전을 주시면서 귀한 말씀을 함께 은혜로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미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전주에 오게 되면 너무 맛있는 거 많이 먹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침부터 지금 콩나물국밥으로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먹다 보니까 나 오늘 또 이거 살 쪄서 가지 않을까 앉아서 막 이렇게 하면서 했었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북한에서 교사 출신이다 보니까 학생들을 상대로 통일교육을 많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느 날 하루가 이렇게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같이 이렇게 겹쳤었던 그런 하루가 있었었는데요. 제가 아침을 경상도에서 먹고, 그리고 오후쯤 돼서 늦은 점심을 전라도에 와서 교육 한 타임 하고 또 먹었었는데요. 그때 제가 제 친구랑 같이 와서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먹으면서 그냥 저희는 이게 심각하구나, 심각할 정도로 이게 차원이 틀린 맛이 나는구나 이러면서, 어떻게 같은 가격을 냈는데 반찬이 무려 11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둘이서 아주 그냥 싹수리의 진술을 보여줬었던, 막 고백이 막 하면서 먹었었던, 야, 이거는 정말, 이건 그냥 차이가 아니다, 너무 심각하게 느껴진다 이러면서 막 먹었었던, 그래서 왜 이게 전라도 음식이 맛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지 알 것 같다 이러면서 많이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음식도 정말 좋은데 또 이렇게 인심 또한 너무 후하셔가지고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간증하려고 이 자리에 서긴 섰지만 일단은 제가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에도 지금 효자동 교회 오전에 1부, 2부 예배 다 제가 간증을 하고 왔는데요. 진짜 목사님께서 따님이 저랑 나이가 같은 따님이 계신다고 딸 하자고 막 이야기를 하시고, 저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를 그냥 하는 이야기 하시는 줄 알았는데, 진짜 진심을 다해서 진짜 아빠처럼 챙겨주시겠다고 막 너무 가슴이 뭉클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아직 한국 생활 제가 만 6년을 하면서 저한테 딸 하자고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없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너무 막 좋아서 막 기분이 붕 떠 있는 상태로 막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한편으로는 아빠가 생겼으니까 열심히 돈 벌어서 챙겨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막 생각도 하고 이러면서 너무 괜찮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시간에 제가 그냥 두서없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일단 저는
작은 바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여기 남한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만난 것만 해도 너무 영광스럽고, 예, 그런데 우리 또 탈북자들이 여기 남한 사회에 많이 와 있고, 예, 그래서 부디 우리 성강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전주 시내에서도 아마 탈북자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좀 탈북자 선교와 함께 북한 선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두서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1시간 가량 정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름은 이미연이라고 하는데요. 네, 제 소개를 이자 했으니까 넘어가세요. 구체적으로 한다면 저희 고향은요, 북한 함경북도 해령시입니다. 그래서 해령시는 북한 쪽에서 거의 끝쪽에 위치를 하고, 아오지 하시면 아마 보통 그 아오지 근처에 있는, 아오지는 원성군이었고 원성군 바로 옆에 해령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령시는 여기 전주 와 보니까 참 벌써 서울하고 이 기온 차이가 벌써 팍 느껴지는데요. 너무 따뜻하잖아요. 근데 해령시는 영하 23도, 정말 입이 덜덜덜덜 떨릴 정도로 너무너무 추운 그런 고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겨울에 20대 여성분들이 막 미니스커트 핫팬츠 막 입고 그렇게 안 춥잖아요. 그런 차림으로 해령시 가게 되면 진짜 1분 안에 하체를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춥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깐 생각했었던 것이, 해령시가 이게 산악지대가 많아요. 통일됐을 때 저희 고향에다가 대형 스키장을 건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평창 덕유산 다 끝나, 벌써 2월 달이면 다 우린 끝나잖아요. 그 다음 가방을 들고 해령시로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저희 동네도 좀 구경하시고, 가서 동네 잔치도 좀 하고 이러면서 또 열심히 또 스키도 타고 이렇게 하면 5월 달에도 쨍쨍하게 춥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즐길 수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께서는 대학 교수님을 오랫동안 역임을 하셨고, 저희 아버님께서는 김일성 혁명 역사,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제1전공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전공을 하셨고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냥 평범한 가정 주부였었던 그런 교육자 집안에서 제가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는 2남 2녀 4형제입니다. 제가 막내 딸이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우리 오빠들은 공부를 그렇게 못했는지, 그냥 그 북한에서 여기서 F는 북한에서 보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우등, 최우등 이런데 우등도 못 들어가고 그냥 보통만 맞으시고, 그래서 아버님께서 유일하게 딸들한테 기대를 많이 거셨는데, 저희 언니는 또 군사복무를 10년을 한 여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복무하면서 북한 여성 간부로 자기는 진출하겠다. 그래서 유일하게 저한테 막 어렸을 때부터 압박을 많이 가하셔가지고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아버님 바란 대로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유아교육을 전공을 했고요. 유치원 교사를 만 5년을 저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 북한을 탈북해서 여기 한국으로 그 해에 한국에 왔고요. 한국에 와서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를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뭐 대학교 안 다니려고 생각을 하고 그냥 평범하게 회사 다니고 결혼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했었는데, 이 사회가 너무 하루가 다르게 끊임없이 발전을 추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탈북자들이 여기 와서, 저 북한에서 있을 때 진짜 김정일 뭐 유아교육 방침 이런 쓸데없는 것만 막 외우고 막 이러고 왔었거든요. 이걸 가지고 여기서 적응 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북한에서 듣도 보지도 못했던 몬테소리 막 프레벨 전두이 막 나오고, 그래서 이게 제가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통일됐을 때 김정일하고 이거 몬테소리 이거 극복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석사과정까지 전문성을 취득해서 공부를 좀 더 한다면 교육정책을 통일한국에서 교육정책 수립함에 있어서 내가 정말 엄청나게 쓰임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학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정말 사실 힘든 과정을 보냈었습니다. 워낙 학문의 경지가 높은 대학이다 보니까. 그래서 눈물겨운 교과 과정을 보낸 것만큼 또 저 자신을 정말 성장시켜준 그런 소중한 교육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나니까 사회생활 지금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한쪽으로 이렇게 강사 활동도 하고 있고요.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간판이 이렇게 또 잘 우려먹을 줄은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되어서 내가 고생 끝에 낙이라고 해서 졸업하기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자랑 삼아 저희 어머니한테 북한에 있는 어머니 이렇게 통화하면서 자랑을 했어요. 엄마 나 이런 대단한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한다고. 저희 어머니께서 당장 때려치라고 막 지금 대한민국 정부 미쳤다는 겁니다. 너한테 그 등록금을 막 주면서 그 놈이 그 안기부 간첩으로 너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했으니까 간첩으로 닐 양성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 법을 어기지 말고 조용히 그냥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막 이야기하시면서 그래서 대화가 막 안 통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어머님이 대한민국 모르니까 기초적인 이야기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우리 집 25층 아파트 내가 지금 18층에서 사는데 냉장고가 이렇게 생겼고 세탁기 여기 있고 나 밥 먹는데 반찬 5가지 요거는 요렇게 만들었고 요건 요렇게 만들었고 밥 지금 밥쌀 이거 보게 되면 윤기가 또로로 하고 막 반짝반짝 빛이 난다고 막 이런 이야기부터 제가 막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아 이게 대한민국이 그렇게 농사가 잘 되냐고 그리고 나 지금 이렇게 한 달에 얼마큼 내가 이렇게 월급을 받고 이러는데 얼마큼 저금하고 얼마큼 뭐 해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보내준다고. 월급이 북한에서 제가 한 달 버는 월급 북한에서 6개월 넘어서 벌어야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것도 시장 나가서 막 장사하면서. 그래서 어머니께서 어느 정도 좀 경제에 대해서 가능하시면서 지금은 뭐 거의 뭐 대화가 잘 통할 정도로 이럴 정도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이 지금 북한에 계시고요. 부모님과 헤어지면서 한국에 오게 된 사연을 설명을 한다면 제가 2가지 정도로 볼 수가 그냥 쭉 다 해주세요. 일단은 제가 북한에서 살 때 6번 클릭 해주세요. 그 교사 급수가 제가 3급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3급 교사 같은 경우에 제가 월급을 한 1,700원 정도를 그냥 다 해주세요. 1,700원 정도를 이렇게 받았었는데요. 저희 아버님 월급은 3,8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800원 같은 거 우리 대한민국 돈으로 바꾸게 되면 한 1,5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수 월급이 1,500원이면 일반 노동자들이 월급은 어느 정도인지 아마 가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한 개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것이 정말 많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월급 1,700원을 받고 이게 그래서 안 되다 보니까 투잡 수리잡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저도 북한에서 있을 때 짝퉁 담배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 올 때 그 쓰는 우산 대를 보니까 담뱃대 굵기랑 너무너무 똑같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김밥 말듯이 한번 말아보자. 그래서 쇠톱을 가지고 위아래를 이렇게 쓱싹쓱싹 잘라서 얇은 비닐을 가지고 담배 건지 넣고 앞에 풀을 찍어주고 담배 씨 넣고 이렇게 말아주고 했더니 담뱃대가 말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쭈글쭈글하게 말려지니까 좀 더 연습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수십만 번 제가 연습 과정을 통해서 담배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만들어 냈더니 또 그 가게에다 또 넣어줘야 되잖아요. 가게에 우리 담배 피시는 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767 이렇게 20대 이렇게 딱 서 있습니다. 이걸 손으로 작업을 다 해야 되는데 제가 손이 막 기계였었습니다. 그래서 한 줌 지면 손이 그냥 20대씩 착착 감길 정도로 그리고 바닥에 2번 이렇게 탁탁 이렇게 두드려 주게 되면 엄지하고 검지 사이에 2번 만에 이렇게 767 이렇게 애들이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각하고 또 지고 입각하고 그때 비닐 포장은 옷을 다리는 다리미 가지고 완벽하게 이렇게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말보로 마일드 세븐 던힐 뭐 이런 거랑 싹 다 제가 북한에서 만들어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만들고 팔자고 보니까 일반인들이 정품인지 짝퉁인지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왕이면 내가 정품이라고 속여서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서 1,300, 1,500원짜리를 6,000원, 7,000원에 막 속여서 막 팔아서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짓을 막 하면서 물론 뭐 들통이 나긴 납니다. 뭐 이거 속여서 샀다가 담배 피워보게 되면 맛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가져오게 되면 저는 그냥 깔끔하게 한마디면 해결을 합니다. 그냥 그 제 거 아닌데요. 그냥 이럽니다. 그러면
아니 그 당신 거 맞다고 막 이렇게 난리를 할 거잖아요. 근데 북한은 CCTV 뭐 소비자 고발 센터 뭐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내 손에서 떠나가게 되면 반품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배 장사꾼들은 담배 띄워 먹고 쌀 장사꾼들은 쌀을 띄워 먹고 사탕 장사꾼들은 사탕을 띄워 먹고 이렇게 하면서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고요. 개중에 어떤 사람들은 또 해령시가 바로 코앞에 두만강이고 그다음에 이게 중국이 이렇게 쫙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몰래 넘어가서 우리 그 남한의 MP3 드라마 음악 이런 거를 또 전문 또 날라와서 장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초시기에 정말 노도 맞은 것처럼 대박을 터뜨렸었는데요. 북한 사람들이 영화 태어났을 때부터 저도 그랬고 북한 영화는 정말 식상하기 그지없는 첫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장군님 장군님 이러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뭐 남녀관계는 막장 드라마 뭐 이런 게 없습니다. 사회주의 건전한 생활 양식에 맞게 뭐 한 남자를 놓고 두 여자가 막 싸움하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딱 너와 나, 이 너와 나 사이에 장군님이 또 끼어든다는 거죠. 장군님이 있어서 우리의 사랑이 꼽힐 수가 있고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당과 국가를 위한 혁명적인 사랑을 꽃피워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된 영화를 막 보다가 아마 드라마 본다 이러면 정말 이게 인기도가 너무 높을 수밖에 없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봐야 되는데 좀 가격이 좀 비싸고 20대 분들은요 우리 남한 20대하고 똑같습니다. 엄마가 용돈 안 주면 어떻게 하나 내가 게임기를 사야 되겠다 이러면 알바를 해서라도 그 돈을 마련해 가지고 버는 것처럼 북한 20대도 너무 이게 쇼킹하고 재밌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친구 6명과 함께 터치페이를 해가지고 이것을 천국의 계단을 그때 제일 처음으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딱 보는데 어려움이 좀 있어서 24시간 중에 전기불 딸랑 1시간밖에 안 주다 보니까 자동차 배터리를 뜯어놓고 거기다가 TV 연결해서 그렇게 해서 몰래 시청을 했습니다. 근데 권상우 씨가 나오더라고요. 아 이게 남한 남자들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때 처음 막 봤었고 우리 한국 드라마는 그 다음 회차를 무조건 보게끔 만들었더라고요. 안 보면 안 되고 막 한 달이 날 정도로 막 권상우 씨가 막 그 최주 씨 찾으러 막 다닐 때 그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요 딱 옆에. 근데 왜 그렇게 못 찾습니까? 막 이쪽 엘리베이터에서 권상우 씨 싹 타게 되면 이쪽 엘리베이터에서 제주 씨가 싹 나오잖아요. 북한 영화 그런 게 없습니다. 막 팔을 통통 구르면서 막 땅을 치면서 막 저 무심한 남자, 고개 좀 돌리면서 들어가지, 그 머리 돌리기 참 힘들어 한다고. 그러면서 막 안타깝게 막 보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보니까 막 너무 재밌고 거기서 이게 바람개비 같은 거 보내면서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바람개비가 없으니까 막 물수제비 막 하면서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애들이랑 같이 막 완전 흠뻑 막 심취되어서 막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보니까 막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해서 대장금도 봤었습니다. 어린 장금이 참 똑똑하더라고요. 내 입에서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고 하는데 막 나더러 어쩌라고 막 이러면서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딱 보고 그러면서 아 남한에 가게 되면 이렇게 예쁘게 잘 살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이게 드라마니까 이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저도 하긴 했었고요. 근데 근처에 탈북자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보다 먼저 한국에 온 탈북자 가족들, 이 사람들이 돈을 받는 것이 느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딸이 없어졌다 이러면 뭐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 뭐 더 늦으면 3년 이 정도 되게 되면요 돈을 받습니다. 벌써 이게 송금해서 오는 거. 그게 티가 좀 나는데요. 일단 살이 찝니다. 잘 먹으니까. 옷이 막 달라지고 아, 저 집이 지금 돈 받는구나. 부유해지는구나. 이렇게 막 객관적으로 뭔가 다가오는 것이 있으니까 와, 나도 딸인데 나도 가서 이렇게 돈 보내주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편안하게 잘 사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북한에서 있을 때 인천 남동구에서 사는 아는 언니랑 제가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혜령 씨는 중국 밀수 핸드폰이 두만강 건너와서 이게 산에 올라가게 되면 중국 위성과 통신망이 그대로 걸립니다. 그냥 여기 건물 핸드폰이 이쪽 왼쪽 건물로 옮겨갔다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만강만 넘어갔기 때문에 로밍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밀수 핸드폰이 지금 현재까지도 통화되고 있고 저 역시 어머니랑 그런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고요.
이게 제가 통화를 하는데 이 언니가 그 뭘 먹더라고요. 그래서 가뜩이나 그 먹는데 민감할 수가 없어서 지금 뭘 먹냐고 제가 물어보고 그랬더니 그 사과를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언니 그것 좀 어떻게 한 개만 좀 넘겨 보내줄 수 없냐고, 우리 고향 너무 추워서 사과가 안 됩니다 아예. 그래서 막 그랬더니 너 한국에 오게 되면 내가 공짜로 사과 한 트럭 줄게, 이런 말을 딱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북한에서 28년을 살았는데요, 사과 달랑 4알을 먹어봤습니다 그 28년 동안. 근데 제가 사과를 한 번 먹기 시작한 다음엔 이따만한 걸 저는 앉은 자리에서 연거푸 2개를 먹습니다. 그럴 정도로 사과를 기가 막히게 먹어대는 여잔데 그 한 트럭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도무지 잊혀지질 않는 겁니다. 막 한국 가게 되면 너도 1등짜리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막 다가오고 해서 저는 그냥 들었던 생각이, 내가 한국 가서 살게 되면 사과 진짜 몇십 트럭을 먹고 일생 동안 먹겠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출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사실 저희 제일 큰 오빠가 감옥 생활을 하시면서 좀 이렇게, 예, 이렇게 할까요? 예. 예, 그래서 감옥 생활을 하시면서 좀 안 좋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중반에 그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굶어 죽어 나갔을 때 저희 집안도, 저도 막 진짜 풀이란 풀은 다 먹어봤었습니다. 막 제가 여기 오니까 그 샐러드 거기 보니까 북한에서 엄마나 나 이거 토끼풀이라고 막 먹었던 걸 막 샐러드 막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내 이거 엄청나게 먹었었는데 하면서 이런 걸 막 먹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때 사람이 먹지 못하고 하니까 그때 정말 한창 깔깔 웃는 그때 나이대에도 웃음이 없어지고 말이 없어지고, 진짜 저희 아버님께서 달기 사이렌 먹은 것처럼 머리만 뚫고 이런 것처럼 우리 막내딸이 그렇게 하고 다녔다고, 막 그렇게 밝고 웃음기 많고 이렇던 애가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그래서 저희 큰오빠가 중국으로 먼저 가가지고 그 3개월 동안 일을 해서 인민 위안화 1,000원이면 우리 대한민국 돈으로 10만 원입니다. 요걸 3개월 벌어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보게 되면 검찰이나 뭐 사법, 경찰, 뭐 보위부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 수하에 스파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스파이라는 것이 서로 이렇게 뭐 어호 담당제 이런 거 있는 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감시하게끔 이런 게 있는데, 워낙에 먹고 살기 힘들고, 그래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든데 그거 무슨 가서 신고하면 무슨 뭐 우리 뭐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신고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스파이로 쓰냐면요, 그 우리 여자들이 이런 여자들 있잖아요. 남을 까야만 되는, 식성이 풀리는 이런 여자들, 그런 성격을 가진 여자들로 해가지고 스파이를 꾸밉니다. 이런 여자들은 무조건 가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오빠가 갔다 왔다는 거 신고가 되어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됐고요. 한 1년 남짓하게 가서 감옥 생활을 했었는데 뼈에 가죽을 씌워놓은 상태로 진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때 딱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살이 있으니까 본 모습이 나타나는 거지, 살만 빠지면 똑같은 다 해골이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생 상태는 더 말할 여지가 없었고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나와서 한 3개월 그냥 아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집안 모든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막 탈북하자고 보니까 무섭고 나도 오빠처럼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막 들고, 근데 그렇게 또 하기에는 제 인생이 너무 막 아깝고,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어머니께서 또 피해를 받으실까 봐 되게 또 전전긍긍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냥 일단 한번 도전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피해를 안 받도록 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제가 거짓말을 하고 저 시집갑니다 이렇게 하고 거짓말 해가지고 항해도 남자한테 시집갑니다 이렇게 하고 그걸 다 거짓 문건을 띄웠습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이거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띄워가지고 가서 내가 항해도 가서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부산 한 2시간 반이면 내려가지만 북한은 해령에서 항해도까지 내려오는 것이 한 대략 20일 정도 기차를 타고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게 기차가 안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20일이라는 시간을 내가 벌어서 그 시간 동안 한국에 온 다음에 부모님을 모셔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요. 넘어갈게요. 제가 한 6개월 정도 돌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두만강을 건너야 되는데 여기 북한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군인 아저씨와 같이 두만강을 헤엄쳐서
저를 중국 건너편까지 데려다 줬고요. 그래서 제가 중국 옌지라는 거기 지방에서부터 그 브로컨 4명의 선을 거쳐서 구간 제가 인계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저는 많이 걸었습니다. 정말 많이 걸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 칭다오 거쳐서 쿤민까지 와서 쿤민에서부터 라오스 국경을 하루 동안 걸어서 천녀 수림석을 통과해서 넘었고요. 라오스에서 또 한 3일 동안 버스를 타고 라오스 그 수도까지 내려간 다음에 그 수도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막 쳐들어가서 대사관의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회용 여권을 발급해 주셔서 그걸 가지고 또 작은 비행기 타고 태국 공항까지 간 다음에 태국에서 대한항공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입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때 여자 혼자 떠나면 안 된다. 브로커들이 다 남자기 때문에 성폭행 당할 수가 있다고 이런 말이랑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저랑 나이 또래 여자 한 명과 함께 그리고 60대는 할머니 한 분과 함께 3명 일행을 만들어 가지고 브로커 4명의 선을 거쳐서 이렇게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는 과정에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고 북송당할 위험에 처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제가 오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때는 한 생 처음으로 알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우리 기독교 10계명에 있는 것처럼 그 어떤 신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북한도 그냥 똑같습니다. 사람 조상은 원숭이라는 겁니다.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4발로 걸어 다니다가 사과를 따먹어야 되는데 막대기를 사용을 하다가 점차 2발로 일어섰다는 거죠. 그래서 꼬리가 들어가고 사람 엉덩이에 지금 현재 꼬리뼈 흔적이 지금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태양은 오로지 김정일이다. 이런 식으로 세뇌를 받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어려운 순간이었다고 해도 내가 선뜻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른 이런 것도 전혀 몰랐었고요. 근데 할머니께서 북한에서 이미 교회를 접하셨고 그리고 중국에 그 친동생분이 계십니다. 그 할머니가. 그래서 동생네 집에 왔다가 성경책을 접했었는데 그 성경책에 이 할머니가 빠져든 겁니다. 와, 이런 심오한 내용이 있었구나. 너무너무 성경책 좋으셔가지고 그거를 몰래 북한으로 가지고 나가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가서 북한에서 계속 본 거죠. 봤는데 이게 저도 모르게 전도를 하게 된 겁니다. 할머니가. 그래서 전도를 했는데 그게 탄로가 나다 보니까 할머니가 이제 거의 70이 된 할머니가 감옥에 가게 되면 불법도 며칠이면 죽는 건 뻔한 사실인데 그래서 할머니가 탈북을 한 거죠. 그래서 오면서 할머니가 제발 북송 안 당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게 기도인 줄은 모르고요. 그냥 할머니가 정신 나갔구나. 저는 이렇게 봤었습니다. 어떡하니 저거 이제 야단났다. 이렇게 막 봤었는데 할머니가 그때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돌아가셨다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는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는데 제가 딱 기도를 저도 하겠습니다. 저는 단번에 말했었는데요. 할머니가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할머니 기도만 이루어지시는 줄 알았습니다. 할머니만 북송 안 당하게 해주시고 나는 북송 당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저도 북송 당하면 나 안 되는데 저도 할게요. 그냥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고 너도 무조건 해 하고 할머니 무슨 이야기 하면 좋을까요? 네가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글자만 딱 붙이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북한에서는 내가 하나 너한테 주면 너도 나한테 하나 와야 되고 주고받고 딱 이렇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인사도 못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과연 이미연이라는 애를 알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한 일이 전혀 없는데 과연 들어주실까? 이런 질문을 제가 할머니한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 따뜻하신 분이셔서 정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일수록 더더욱 가슴 아파하시면서 자신의 아들마저도 선뜻 내주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그래서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냥 다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를 막 했었습니다. 정말 기도할 줄도 그때 몰랐었고요. 엄청나게 그때
많이 울었었습니다. 막 너무 어느 가정도 힘들었었고, 이렇게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막 들었었고, 그래서 그때 울면서 저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뭐 또 해주세요, 뭐 또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만 기도를 그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철없는 저의 기도였었는데요. 어머님 피해 안 받게 해주세요, 저희 언니 중국에 있는데 북송 안 당하게 해주세요, 저 무조건 한국에 입국하게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만 기도를 했었는데, 예, 너무 고맙게도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때 막 기분이 막 좋았었고, 국정원에 들어와서 저희 간첩인지 아닌지 조사를 하는 대성공사에서, 그래서 대성교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그때 당시 처음으로 봤었고, 성경책이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받아 봤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그때 처음으로 들어봤었고, 하나원의 정착 기간에 3개월 동안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있는 기간에서도 하나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새벽 5시 기도에 계속 나갔었는데요. 그냥 저는 남들이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제일 먼저 아침에 깨어나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일 먼저 저만 이렇게 들어주시는 줄로 이렇게 막 생각하고 열심히 나가서 막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 중에 한 가지가 또 늘어나가지고, 서울에 좀 하나님 아버지 집 좀 받게 해달라고, 저희 230명인데 집이 6개가 나왔었습니다. 저는 서울만 살기 좋은 곳이고 전주는 살기 아주 나쁜 곳인 것처럼 북한 평양만 좋고 지방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막 서울 집 받게 해달라고 또 막 철없이 떼를 쓰면서 기도를 막 했습니다. 근데 그 6개 집 중에서 제가 두 번째로 제가 뽑았던 번호가 막 나오고 해서, 제가 그때 진짜 팡팡 얼리 뛰면서, 와, 진짜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안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서 그때부터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고요. 지금도 제가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진짜 그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이런 사연도 있고, 이런 것도 이야기할 때면 어디 가서 이야기할 데도 없고, 그래서 그냥 여자들이 그렇잖아요. 속 시원히 터놓게 되면 그래도 속도 후련하고, 그래서 그냥 와서 대화하는 식으로 또 이야기도 막 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뭔가 또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 이러면서 막 생활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냥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냥 저는 좋습니다. 그냥 그 말만 들어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힘들게 왔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으신 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 복이고요. 자충우돌 6년의 시간 동안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빠 같으신 분이 옆에 계시면 저를 옆에서 이건 하면 안 된다, 이거는 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리드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았을 건데, 혼자의 힘으로 헤쳐나가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 막 힘들고, 막 그래서 내가 진짜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까 이렇게 생각했었다가, 오히려 기도하면서 제가 생각된 것이, 그 많은 2,500만의 북한 주민들 중에서 그 중에서 일부러 저는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을 위해서 먼저 불러주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바꿔서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정릉교회에서는 통일선교부라고 따로 저희 탈북자들을 위한 선교부가 있고요. 목사님도 계시고, 저희는 탈북자라고 안 불러주십니다. 통일 이주민이라고 불러주시고, 너무너무 용어 자체도 되게 센스 있고 좋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제가 부모님 보고 싶고 이런 건 있긴 하지만 저는 잘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따져놓고 보게 되면 한국 오니까 아까 언급한 것처럼 너무 먹을 것도 많고 뭐 자유롭고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을 거 많은 거는 뭐 오늘 아침에도 뭐 목사님 너 그 콩나물밥 사줬다 해서 돈 내,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다 뭐 챙겨주시려고 하고 막 주시고, 제가 그 서울역에 기차 타려고 그때 처음으로 갔었을 때 거기 그 노숙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이것이야말로 한국 거지구나. 그래서 북한 거지하고 또 비교가 돼가지고 딱 보니까 한국 거지분들은 살이 막 찌셨더라고요. 막 배 나오시고 막. 그래서 세상에 거지도 살찌는 대한민국이니까 나는 굶어 죽을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너무 먹을 게 많으니까, 심지어는 막 좋은 것만 골라서 드시지 않습니까? 막 토끼풀 막 드시고 막. 제가
한 지인분께서 밥을 사주시겠다고 나오라 해서 제가 나갔는데 서울이 워낙 차가 막히잖아요. 한 2시간 정도를 달려서 갔습니다. 유기농 밥상이라 해서. 그래서 막 찾아서 또 뭔가 또 특별한 거를 먹여주시나 보다. 그래서 갔는데 산채 비빔밥 집으로 저를 데리고 가시면서 막 쑥떡 막 있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와, 북한에서 진짜 지겹게도 먹어왔던 산채인데 이거 또 지금 먹으라고 하시는구나. 차라리 그냥 동네에서 삼겹살에 김치 그냥 후딱 볶아서 주는 게 나한테는 더 좋은데 막 이렇게 막 그래서 참 세월이 좋다 이런 생각도 막 들고, 그래서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부모님한테 용돈도 보내드리고 통화도 하고 있어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실상 일단 보게 되면요, 지금 그냥 클릭 한 3번 해주세요. 지금 자축 사진 이게 김정은이잖아요. 김정은이가 지금 120kg라네요. 저 사람이. 근데 지금 북한 사람들이 있죠. 뚱뚱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여기 한국에 왔을 때 6년 전만 해도 49kg였습니다. 이 큰 키에 정말 삐짝 마른 상태로 막 왔었는데, 여기 오니까 여성분들이 마른 남자를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북한 여성들은요, 간부 스타일 좋아합니다. 이런 120kg 이런 체격이 크고 훤칠하고 참 얼마나 좋습니까? 든든해 보이고 막. 근데 이게 지금 북한 주민들은 삐짝 말라서 잘 못 먹고 이러는데 지금 리프트카를 탔잖아요. 마식육식장 건설 현장 모습이다 뭐 이렇게 지금 나온 건데, 저 원래 2명이 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꽉 차서 지금 혼자서 패기 있게 매달려 있잖아요. 근데 저게 저희 연세대학교도 지금 건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요 건설하게 되면 군대들이 다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뭐 차가 다니거나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뭐 사람이 사고 안 나게 안전대책 다 하고 기초 건설을 한 다음에 그 다음 기본 건설을 하는데, 북한은요 기본 건설이 그냥 먼저 우닥닥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장군님께 보고해야 되는 완공기일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제 딱 기일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실 공사가 이루어지고 공사하다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그래서 북한 군인들 우리 적군이긴 하지만 진짜 군 누군가의 아들이 있다는 말이죠. 저한테도 제 조카 녀석이 지금 북한 탱크 부대에서 5년을 군사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진짜 이게 로열 패밀리들을 위한 이런 공사인데, 전문적인 이런 북한 그 군인들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루어진 공사다 싶습니다. 1,700원을 받는 북한 주민들이 아주 이게 고가의 이게 스키장 가서 이게 스키를 탄다, 이게 현실하고는 너무너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부들만 아마 이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한 2번 더 넘어갈게요. 한 5번 쭉 해주세요. 북한 군인들이 지금 만 10년을 군사복무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 김정은이 진짜 저희가 막 정신 빠진 인간이랑 막 욕을 했습니다. 11년으로 늘려놨습니다. 그리고 여자 7년 이거 선택제였었는데요, 우무제로 또 바꿔놨습니다. 여자들도 무조건 군사복무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정말 문제점이 많습니다. 가장 문제점은 식량 문제. 이러다 보니까 입대해서 뭐 3개월쯤 되게 되면 영양실조가 옵니다. 북한 영양실조는 그래도 나름 급수가 있습니다. 1단, 2단, 3단 이렇게 있습니다. 영양실조 1단이다 이러면 살이 그냥 쭉 빠집니다. 빠질 대로 쭉. 뭘 못 먹는다. 개 한 마리 뚝딱 때려잡아 먹으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뼈에 가죽 씌워놓은 상태로. 못 먹었다 이러면 그 다음 2단으로 진입하는데요, 2단 진입하게 되면 그 다음 살이 붓습니다. 물을 채워놓은 것처럼 말랑말랑하게 투명하게 부어버립니다. 이때 영양제 주사 듬뿍 맞으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한 30-40%는 또 됩니다. 이걸 못 맞는다 이러면 3단으로 가는데요, 이 부었던 살이 단 2-3시간 동안 어느 순간에 쫙 내릴 때가 있습니다. 요거 딱 내리면 이틀을 못 넘기고 그냥 꼴깍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단계로 죽어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극복을 하려면 도둑질을 심각하게 배워야 되고요, 못 배우면 죽습니다. 근데 죽으면 시체를 부모님한테 안 보내주고요, 종이장만 보냅니다. 그 동네 사람들한테 주는 영향이 파급적으로 안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이장만 날라오고, 저희 학급 반장 남자애가 리남철이라는 애가 갔다가 종이장이 날라와서 종이장 되어서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이 군부대 안에서 많이 있고요. 거기다가 인권 문제, 폭력과 구타, 우리 대한민국 군부대에서 최근에 논란이 많이 있었던 거 저는 항상 북한하고 비교를 해봅니다. 대한민국은 피해자도 인권이 있구나. 저는 딱 이렇게
근데 북한은요, 그런 일이 있다 이러면 15분 이내에 그 사건을 종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즉석 현장에서 사살을 해버립니다. 그냥 총 쏴서 죽여버린다. 너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너는 인권도 없고 너는 살 가치도 없다. 그냥 확 죽여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만 11년, 10년 구사복무 하다 보니까 해령시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탈북자들한테서 돈 받으면서라도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탈북자 넘기 이런 비리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한 5번 정도 해주세요. 북한 지금 식이주 문제 보게 되면요, 지금 자축 사진이 배급을 지금 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 사진이 뭐 이미 이제는 없어졌고요. 우측 사진이 지금 시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 모습인데, 북한 시장에는요 물품이 많습니다. 중국 물품이 가장 많고 한국 것도 있고요. 북한 국산 아주 쬐콤 있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 중국 거 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세탁기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도 돈이 없기 때문에 트렌드별로 맞춰서 옷을 못 입습니다. 한 번 샀을 때 질이 좋은 거, 이 한국 겁니다. 그리고 이 옷 좋은 맞춰 입었을 때 잘 어울릴 수 있는 거, 캐주얼한 옷, 이것도 기호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 거를 너무너무 선호하고 좋아하고 있고요. 개성공단 초코파이 인기 있는 건 아실 겁니다. 그 초코파이 원래는요 2000년대부터 인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미 2000년대 때 순창 고추장 세트 그리고 초코파이를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노란 박스에다 해가지고 고추장, 쌈장, 된장, 깨기름, 간장, 들기름 해서 박스 딱 해서 제가 그 한 세트를 먹어봤었습니다. 그래서 고추장 딱 봤더니 너무 빨갛고 야 입이 뚝 떨어질 정도로 맵겠다 이렇게 하고 먹어봤더니 찰떡인지 고추장인지 모를 정도로 맛있게 내가 먹었었던. 근데 그거를 딱 먹고 나니까 아 이게 그 플라스틱 통이 너무너무 예쁜 겁니다. 야 이거 북한 다 뒤져서라도 이렇게 예쁜 도시락 통이 없다 야 이거. 그래서 그걸 다 씻어서 도시락 통처럼 또 가지고 다녔습니다. 근데 애들한테 이걸 또 자랑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순창 이거 라벨 떼지도 않고 애들한테 막 나 된장, 나만 된장 먹는 된장녀 이러면서 막 애들한테 자랑을 했고, 초코파이는 그 검은 색상 초코파이 있잖아요. 그거를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빨간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먹어봤었는데 참 입안에서 살살 녹았었던 친구 결혼식 집에 갔다가 달랑 한 개를 먹어봤었는데 그 이제 한 10개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름이 또 되게 희귀했었습니다. 초코는 초콜릿이다. 근데 파이가 3.14가 떠오르면서 초코 3.14도 아니고 이게 뭔 말일까 막 잘 혼동이 됐었던. 그래서 막 이렇게 먹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초코파이 8개면 쌀 1kg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인기가 많고요. 최근에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그 통화를 하면서 어머니 여기 한국에 맛있는 게 많은데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제가 보내드리겠다고 제가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농심신라면하고 초코파이를 2가지를 부르시더라고요. 드시고 싶다고. 그래서 어머니 라면도 아니고 어떻게 농심신라면을 아시냐고 그랬더니 북한 그 시장에서 최근에 아주 인기 있게 팔리는 애인데 너무 비싸가지고 못 드셔봤다고. 그래서 제가 북한 학교가 중국으로 들어왔을 때 비행기로 보내줘가지고 이 사람이 중국으로 나갈 때 가지고 나가도록 수공비 막 주고 이렇게 해서 내보냈습니다. 2박스 해가지고 봉지를 다 일단 다 찢었습니다. 북한세관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회용 봉지에다가 다 뜯어서 이렇게 해서 포장해서 내보내드렸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국물이 참 칼칼하고 시원하고 맛있더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하시고 또 그 사람이 다음번에 들어올 때 떡을 또 막 절구공예 막 다 손으로 해서 떡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벌써 한 3년째 떡을 지금 생일 때마다 받아 먹는데요. 그 사람이 가지고 들어오면 다음 날에 그냥 중국에서 비행기로 택배로 쏴 보내주면 이틀 만에 북한에서 떡이 날라옵니다. 그래서 신라면이 날라가고 떡이 날라오고 하니까 아따 이제는 갈 때까지 다 갔구나 저는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북한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탈북자들이 돈 보내서 이런 탈북자 가족은 좀 괜찮은데 탈북자 이런 연유가 없는 가족들은 아직도 좀 많이 힘들긴 합니다. 근데 이게 장사를 한다고 해도 우리처럼 자본이 큰 기업 형태 이렇게 쫙 굴러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안 되다 보니까
개인들이 다 이렇게 수중에 돈을 이렇게 조금씩 가지고 서로 사고 팔고 이렇게만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돈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는 그 벌게 되면 은행에다 바로 입금을 하잖아요. 북한이 조선중앙은행이 있긴 한데 여기다가 돈을 딱 저금하게 되면 일생 동안 그 돈 못 찾습니다. 북한 정부가 돈이 없다고 앉아버립니다. 그래서 저금하시오 계속 이렇게 다닙니다. 그럼 내가 월 120만 원을 번다, 500원 너 안 찾아도 되는 이런 돈을 그냥 마지못해 저금을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 수중의 현찰이 다 지금 잠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부에서 이걸 빨아들이려고 하니까 쩍하면 화폐 개혁을 합니다. 100대 1, 100만 원 받았다면 만 원을 준다는 거죠. 강도같이 이렇게 빨아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현찰로 가지고 있으면 돈이 계속 줄어듭니다. 저는요 저희 어머니한테 달러를 보내드립니다. 제가 한 1년에 한 700만 원 보내드리는데요, 이거를 다 달러를 환산을 해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돈을 보낼 때는 제가 일단 중국 사람한테, 이 사람들이 한국에 계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계좌이체 해버리게 되면 이 사람이 밀수 핸드폰으로 북한에 있는 화교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미연이가 내 계좌에 돈 넣었으니까 너 돈을 먼저 줘라. 대신 수수료 30%를 떼라. 그래서 490만 원을 전달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저하고 통화를 합니다. 돈 얼마 받았는지. 여기 30분이면 충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 사람이 돈 가지러 중국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농심신라면 내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돈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돈이 이게 가지고 있으면 이게 또 도둑놈이 들어와서 휘딱 훔쳐갈 수가 있잖아요. 보관을 또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돈을 어디다가 보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농사 짓는 땅속에다가 파묻는다고, 그래서 한 장씩 이렇게 꺼내서 가서 이렇게 바꿔서 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역시나 우리 어머니이십니다 하고 막 칭찬해 드리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돈을 하루 버는 양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일단 돈이 있으면 뭐 쌀 먼저 사고 그 다음 채소 사고 그 다음에 고기를 살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고기 같은 경우에는 그 제주도 가니까 똥돼지가 있더라고요. 북한도 똥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돼지고기 탕을 끓여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소고기는 먹어볼 수가 없습니다. 뭐 수입산 소고기는 저 120kg짜리 사람이 먼저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주민들은 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소고기 먹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긴 있는데 농사 짓는 소를 때려잡아 먹으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농사 짓는 걸 이거 함부로 때려잡아 먹으면요 북한에서는 사형시켜버립니다. 사람 위에 소를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김정은 다음으로 센 것이 소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함부로 때려잡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 동네 아빠 2명도 소고기 때려잡아 먹었다 해서 사형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족은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소고기 사실 못 먹어봅니다. 많이 못 먹어보고요. 그래서 저는 북한에서 살 때 한국에서 정주영 회장님 소 많이 보내줬다는 말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 몇백 마리 소가 들어오게 되면 농사 짓는데 또 다 농사 짓고 이러면 야 우리 또 농사 잘 되고 또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행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막 너무 기다렸었는데 이거 몇 개월이 지나도록 그놈이 소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소 다 어디 갔답니까? 이랬더니 다 병든 소를 보내서 갖고 오자마자 다 병들어 죽어버렸다고. 그래서 너무 막 욕을 많이 했어요. 진짜 남조선 계류도당이구나. 진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속을 이렇게 사람 만약 이렇게 막 뭐라 해야 되나 좀 이럴 거면 보내주지나 말지 막 이러면서 욕을 했었는데 여기 오니까 그 최상급의 소만 보내줬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생각하기에는 김정일이가 선물용 소고기로 다 쓰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때 그런 말이 돌긴 했었습니다. 그 소라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농사에 길들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길들여지지 않은 그냥 자유방목 소는 농사에 쓰지 못한다. 이런 말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소고기로 다 먹고 두드리고 뭐 이러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그래서 먹는 것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게 간염결핵 환자들도 많이 나타나고 해서 저는 우리 정부나 민간단체에서 의약품만큼은 좀 지속적으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북한에서 저희 아버님께서
결핵이 걸리셨어요. 잘 못 드셨으니까. 그래서 결핵 걸리셨는데 병원에 가니까 시장 나가서 이런 약을 사두십시오 하고 그냥 약 처방만 해주고 8개월 동안 약을 사서 먹다 보니까 너무너무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민간요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저보고 그 들깨기름을 짜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결핵균이란 애는 폐에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 사는데 폐를 갉아먹고 구멍 천공 내고 막 이렇게, 근데 얘를 떨궈 버려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서 짜 왔더니 주사바늘 가지고 들깨기름을 빨아들여서 오른쪽 콧구멍 7방울 왼쪽 콧구멍 7방울 이렇게 떨궈 넣어주게 되면 이게 콧구멍하고 폐가 연결이 됐기 때문에 숨을 쉴 때마다 그게 흘러 내려가서 이렇게 그 폐에 기름이 들깨기름이 발라지게 되면 이 결핵균들이 들깨기름 냄새를 그렇게 싫어한다는 거죠. 그리고 발가락이 미끌미끌 해가지고 다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서 매일매일 열심히 또 7방울 막 했습니다. 콧구멍에 막 넣어주고.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필이면 7방울일까? 한 5, 60방울씩 막 들이부어주면 훅 들어가서 순간에 그냥 뚝 다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질문을 했더니 그렇게 들이붓다가는 아버님이 숨구멍이 막혀가지고 돌아가실 수가 있다고. 그래서 7방울씩만 해라. 열심히 제가 막 이렇게 떨궈 넣어주고 그런 걸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병이 나도 치료받을 수가 없고 이래서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일단은 우리 신음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저는 통일이 돼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탈북자 선교 좀 띄워주세요. 네. 근데 보게 되면요. 그 탈북자들이 지금 여기 한 6번 쭉 해주세요. 27,000명 정도가 됐는데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남북한 통일 이전에 복음 통일이 저는 우선하라고, 북한 복음화가 우선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 우리 27,000명을 먼저 보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7,000명의 탈북자들을 위한 선교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탈북자들이 보게 되면 나중에 통일한국 시대에서 큰 역할을 한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일단 그 27,000명 중에서도 지식인층들이, 막강한 지식인층들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 사회가 지금 다문화보다도 훨씬 지금 비중이 덜하게 지금 다뤄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탈북자 여기 이렇게 오니까 왜 그렇게 탈북자라고 새터민이라고 자꾸 그렇게 구분 지어서 불러주시는지, 그냥 전라도 남자, 해룡 여자 그냥 이렇게 불러주시면 어죽 좋을까. 아니 필리핀에서 온 사람들은 필리핀 여자 하면서 왜 굳이 이렇게 다른 나라처럼 하필이면 이렇게 이상한 용어를 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할까. 저는 이런 게 되게 마음에 안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북한에서 이렇게 탈북자들이 오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 사실 제일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제가 개인적인 경험으로 따져놓고 봤을 때 탈북자들의 선교는 일단 탈북자들에 대해서 알아야 일단은 제대로 된 접근과 제대로 된 선교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대한민국에 딱 왔을 때 교회 생활 선뜻 저는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더니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 말이.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데 그 공부해야 되는 명목 하에 아침에 교회 가게 되면요, 저녁 늦게까지 저를 집에 안 보내주는 겁니다. 계속 묶어놓고 공부시키고 계속 공부만 시키는 겁니다. 저는 그냥 딱 들었던 생각이, 나 지금 북한에서처럼 또 이런 집단생활, 지겨운 이런 조직생활 또 하고 있니?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한 번 교회 안 나가게 되면 전화통이 불이 나게 30통 40통 옵니다. 왜 교회 안 나왔냐고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냥 만나면 전도만 합니다. 그냥 내가 살아왔던 이야기, 내 이야기 좀 먼저 들어주면 안 되겠나,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하나님만 믿으라는 겁니다. 나 북한에서 28년 동안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는데 그럼 나 28년의 삶이 그냥 허무하게 보냈다는 건가? 이런 허무한 생각도 막 들게 만들어졌었고, 그래서 좀 거부 반응이 슬슬 이렇게 막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탈북자들을 교회에 뭔가 이런 이미지를 높여주기 위한 이런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월 20만 원 줄게, 너 나와라.
돈 주고 또 나오는 또 부르는 교회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탈북자들이 우르르 쏠립니다. 이거는요 복음 상품화입니다. 상품화. 이건 하나님의 참된 그 복음의 뜻을 훼손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 잘라 보십시오. 안 나옵니다. 돈 안 주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 잘못된 방식이고, 또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가진 것이 없죠. 그냥 뭘 또 주십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계속 줘보십시오. 탈북자들이 오히려 그 받는 데 익숙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쌀 줬잖아요. 이거 이딴 쌀을 이럽니다. 예, 그러면 오히려 이 사람들 혼자서 자립할 수 있는데 방해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생각하기를 북한 사람들 선교를 함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주되 섬김과 사랑으로, 그리고 물질 지원 중심이 아니라 탈북자들이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교회라는 틀이 정말 우리가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정말 좋은 장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장소만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서로 여기 와서 탈북자들과 함께 모여서 북한에 대해서 알아가고, 탈북자들은 신앙에 대해서 알아가고, 남한 문화에 대해서 알아가고, 서로 회개하고 반성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속에서 하나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북한 사람들한테 손을 내밀어주고 이렇게 한다면 27,000명이 구리수도의 군대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27,000명이 나중에 가서 북한 사람들 사역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커다란 힘을 발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보다는요, 유엔이나 영국 의회나 뭐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탈북자들이 지금 인권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막 증언하고 막 고발을 하고 이럽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서울에다 무조건 인권사무소를 내와야 된다. 올해 지금 내오게 됐습니다. 탈북자들이 막 투쟁해서 지금 그게 나온 결과물입니다. 근데 제가 딱 봤을 때 저도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교회만큼 왜 이렇게 은혜롭게 조용하게 앉아 있을까? 예, 우리가 교회가 먼저 이렇게 일어서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많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우리 통일선교부 탈북자들 섬기고 있고, 저도 섬김받고 이렇게 하지만 부디 우리 성강교회에서도 좀 더 이런 일들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끝으로 제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대화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북한 주민들도 만드실 때 복이 좋았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도 피 흘려서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믿고 있고요. 저도 때로는 마음가짐이 흐트러지고 또 나태해지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꼭 붙들어 주시고 초심을 잃지 않게 해주실 거라고 저는 항상 믿고 있고, 부디 우리 모두가 다 열심히 기도를 해서 하루빨리 북한 주민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하시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많이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면서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